혹시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원자들이 사실은 수십억 년 전 저 머나머나 우주에서 시작된 아주 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장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잠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 손을 이루고 있는 뼈, 혈관, 피부, 이 모든 걸 구성하는 작은 원자들, 대체 정말로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왔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시작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답은 바로 수십억 년 전 우주 저편에서 장렬하게 폭발한 어떤 거대한 별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자, 시간을 138억 년 전으로 돌려보죠. 빅뱅 직후 갓 태어난 우주는요. 좀 심심했어요. 원소라고는 수소랑 헬륨, 딱 이 두 가지뿐이었거든요. 수소가 한 75%, 헬륨이 25% 정도. 이 단순한 재료만으로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럼 생명의 핵심 재료인 탄소나 산소, 우리 문명의 기반이 된 철이나 금 같은 것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맞습니다. 우주에는 이 모든 걸 만들어낼 특별한 공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공장이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 별이라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 용어로는 항성해갑성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별의 중심부는 수천만 도가 넘는 초고온, 초고압의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가벼운 원자들을 꽝 하고 부딪히게 해서 탄소나 산소처럼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거대한 별의 내부는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쌓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바깥층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그 안쪽 층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또 그 안쪽에서는 탄소가 산소로, 이렇게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이 층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멋진 원소 공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지만 뭐든 영원한 건 없잖아요. 마침내 이 모든 생산 라인을 올스톱 시켜버리는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철입니다. 왜 하필 철이냐고요?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이전까지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서 별을 버티게 해줬는데 철은 반대예요. 철을 핵융합하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내놓기는커녕 먹어치우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별의 심장에서 철이 만들어졌다는 건 수백만 년 동안 별을 지탱해온 에너지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중력과 아슬아슬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이건 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그 마지막 과정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보세요. 수소를 태우는데 700만 년이나 걸렸던 별이 마지막 재료인 규소를 태우는 데는 단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마침내 철핵이 만들어지는 순간 별의 운명은 단 4분의 1초 만에 결정나버립니다. 정말 극적이죠. 인진이 꺼진 별의 중심핵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엄청난 무게, 즉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4분의 1초 만에 태양보다 무거운 핵이 지구만한 크기에서 서울 같은 도시 하나만한 크기로 미친 듯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깥층에 있던 물질들이 빛의 속도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덜쳐 내려오다가 이 단단하게 뭉쳐진 중심핵에 부딪혀서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반동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폭발, 초신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의 에너지 속에서 별의 내부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 은, 구리, 우라늄 같은 것들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괴롭힌 아주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이 폭발을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봐도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 폭발이 중간에 멈춰버리고 별은 그냥 fizzle out, 그러니까 픽 하고 꺼져버려야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빠졌던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이 숫자, 99%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초신성의 그 찬란한 빛 있죠? 그게 사실 전체 에너지의 고작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는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유령 입자의 형태로 방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령 입자의 정체는 바로 중성미자였습니다. 중심핵이 붕괴할 때 쏟아져 나온 이 어마어마한 양의 중성미자들이 멈춰버릴 뻔했던 충격파를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준 거죠. 별이 장엄하게 폭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을 날려준 숨은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새로 만든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흩뿌렸습니다. 이건 그냥 파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속 원자들이 얼마나 긴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줍니다. 13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해서 최초의 별들이 원소를 만들고 어떤 별의 초신성 폭발이 그 재료들을 흩뿌리고 마침내 46억 년 전 그 재료들이 뭉쳐 우리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바로 당신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듯이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바로 여기, 지구에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철60이라는 특별한 원소입니다. 이 원소는 오직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깊은 바다 밑바닥, 약 2,300만 년 전의 퇴적층에서 이 철60이 갑자기 급증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우리 태양계 근처에서 초신성이 터졌고 그 잔해가 지구에 비처럼 쏟아졌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기원을 직접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산소의 65%는 어떤 거대한 별의 내부에서, 피를 붉게 만드는 철은 바로 그 초신성의 폭발 속에서, 그리고 몸속 수소는 138억 년 전 빅뱅의 그 순간에서 온 겁니다. 위대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경이로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게 되신다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저 까만 밤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먼 고향을, 바로 당신의 기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 밖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을 보고 계신가요?